자, 대표님,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더니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또 연고점을 경신했고 또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에는 코스닥도 최고가로 마감을 했죠. 자, 이런 시장,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3차 대유행이 진행이 중이에요.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거 드라마틱한 어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약간 불안감이 더 스멀스멀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비교적 글로벌 증시는요, 이게 코로나19를요, 외면하는 듯한? 그렇죠. 좀 외면하는 듯한 어떤 이런 좀 기조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파월과 미국의 정책에 다들 지금 쏠려 있습니다. 눈에 거기 가 있는데 부양책에 쏠린 눈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모두가 지금 다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빨리 부양책 나와라. 왜 안 나오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아직 합의 도출을 못했다. 얘기 나오면 약간 증시가 좀 출렁이고 다들 지금 최종 확정 난항에 혼조세에 마감을 했는데도 여기에 굉장히 부양책에 다들 눈이 쏠려 있다. 이거는 좀 이번 주 한 주의 어떤 특징이었고 그러나 결론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FDA 모더나 백신이 긴급 승인됐다고 이제 어젯밤에 보도가 나온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파이자로서는 파이자 하나만 두고서는 좀 약간 불안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이쪽 백신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백신의 어떤 유통 과정에도 그렇고 부작용도 그렇고 좀 그랬는데 이제 모더나까지 긴급 승인을 하면서 뭔가 좀 보완책이 되느냐 이런 것도 다음 주에는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도 한번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갑작스러운 긴급 승인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국제유가가요. 좀 쉬는 듯 했는데 이게 보니까 7주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어떤 흐름 중에서 굉장히 강했다. 국제유가는요. 시장은 조금 흔들린 면도 없지 않았고 좀 쉬어가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국제유가로서는 저는 쉰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굉장히 강했다. 생각이 들고 금값이요. 지난번에 금값이 굉장히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건 왜 그랬냐면 백신이 시장에 이제 나온다. 백신 보급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금이 그냥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급락을 딛고요. 지금 점차 지금 올라오고 재차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기분 좋은 이제 디커플링 우리가 그래 50보 100보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이번 한 주 지난주 한 주보다 우리 시장이 좀 2주 동안 더 연속적으로 강세가 나왔던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간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가 별로 그렇게 코스피 대단히 이번 주 한 주 뭔가 재미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면 주봉상에서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대단히 코스피 한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2,782.79%로 끝났거든요. 이것은 이제 진짜 코스피로서는 주봉상 역대 최고가를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요, 우리가 2000년대 이전에 IT 버블이 한번 코스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가 거의 지금 900포인트지만 그때 3000포인트 가까이 갔거든요. 안 믿겨지시겠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요. 2000년대 이후로서는요. 최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2018년 고점 자리가 있었는데 2018년 고점 자리를 드디어 갱신을 하고 최고가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947.24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3000에 가까워져 있고 코스닥도 1000을 향해 좀 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좀 있었거든요, 현물에서. 이제 어떤 그 요인을 찾아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딛고요, 좀 반등세가 나왔는데, 1099.70원에 마감을 했는데, 111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여력은 좀 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 요인으로 우리가 좀 꼽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는 약간 아직은 이게 큰 폭의 상승은 없지 않을까. 미묘하게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다시 한번 또 고점 맞고 좀 내려와 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원달러 환율도 어떤 제한된 상승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제한된 상승이라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은 요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증시 요약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의 증시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번 시간은 박윤진 대표님만의 좀 트레이드마크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의 좀 이벤트를 좀 요약해보는 시간이죠. 네네. 다음 주는 어떤 이벤트가 산적되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12월 20일부터 하겠습니다. 넥슨.
던전 앤 파이터 유니버스 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요. 넥슨 GT 뭐 관련주로서는 당연히 넥슨 GT가 있겠고 넷게임즈 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의약품청 월요일 날로 넘어가면은요. 파이자가 사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승인이 되어서 지금 백신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도 이제 파이자 것을 백신을 승인을 논의를 좀 하겠다는 이제 원래는 당초 29일 날 논의가 예정이었는데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련주로서는 그동안 좀 이 종목들이 좀 침체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뭐 우리바이오나 뭐 KPX 생명과학 좀 작은 종목이지만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월요일 날 21일 날 드디어 테슬라가요. S&P 500에 편입이 됩니다. 아유, 뭐 대단합니다. 이 테슬라의 위협은요. 올해 한 해 내내 사실은 2020년을 한 단어를 뭐 이렇게 몇 개 꼽으라 그러면은 뭐 당연히 코로나19도 있겠지만 테슬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상 유입 자금이요 약 110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관련주 그래서 그랬는지 뭐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날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판 공판이 있는데요. 뭐 관련주는 뭐 삼성전자 내지는 이제 그룹주들 이제 구조 개혁 어떤 개편이 있는 삼성그룹주들이겠고요. 21일 월요일 날 신규 상장주도 있습니다. 알체라라는 회사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공모총약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공지능 솔루션 및 제품 개발, 생산, 뭐 보급, 판매까지 다 하는 회사인데 관련주로는 뭐 지능형 로봇주, 뭐 AI주가 있는데 지능형 로봇주 하면은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좀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랬느냐면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또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는 뭐 이렇게 좀 좋은 자꾸만 굉장히 좋은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날 신규 상장 NH 스펙주인데요. 18호가 신규 상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22일 날 화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그 확정치 발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GDP는 뭐 예상치 뭐 이렇게 해서 확정치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확정치로 지금 보입니다. 확정치 발표가 있겠고요. 22일 11월 기존 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 정지 신문 예정이 있는데요. 뭐 관련주들이 좀 시장 업계에 좀 있기 때문에 뭐 서현이나 서현탄메탈, 모베이스 전자 등이 좀 약간 저점 받고 또 다시 재차 상승하는 어떤 이런 기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22일 또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요. 프리시전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체외 진단 기기 및 시약 개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단 키트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관련주가 되겠고요. 최대 주주가 상장사인 지금 아이센스. 우리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아이센스고요. 관련주로는 당연히 뭐 진단 키트 관련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주도 좀 되겠습니다. 23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날로 넘어가면 미국의 11월 아까 전에 기존 주택의 판매 발표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있습니다. 뭐 소비 경기 전반을 설명하는 뭐 대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날 신규 상장 지난 시간에 제가 공모총약으로 알려드렸거든요. 경 AT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바이오면 바이오, 예를 들어 IT면 IT 관련해갖고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 뭐 제조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관련주로 좀 굳이 꼽자면 시장에서 뭐 나노신소라든지 PI 첨단 소재, 지난 시간에도 뭐 국일재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12월 23일 신규 상장주가 또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유전자 치료제 고분석이 관련된 회사인데요. 관련주로는 업계에 이제 관련주로 꼽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몇 개를 꼽아 보니까 고바이오 랩이라든지 천랩이라든지 노바렉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날에 신규 상장이 있는데요. 이제 리츠 관련주입니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는 회사고요. 23일에 또 신규 상장 또 스펙주가 있는데 대신 밸런스 스펙 9호가 됩니다. 또 24일 날 목요일 날에는 독일이 먼저 휴장을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로 해가지고 독일이 먼저 휴장이 들어가고요. 24일 날 홍콩 영국 증시 조기 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장이 좀 이번에 이루어진다는 거, 홍콩과 영국이. 24일 날에 역시 KMH 지분 경쟁 관련 임시 주총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 이거 관련해서는 KMH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24일 날 목요일 날 테슬라 모델 SX,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라인 일시 폐쇄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완벽하게 이것이 어떤 이유다라고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렇지만 뭐 예측해보건데 추측해보건데 혹시 수요 부진에 의한 어떤 영향으로 있어서 생산량을 좀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첫 주에는 오늘 월요일 날에는 테슬라가 S&P 500에 상장하는 어떤 이런 쾌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S, X 생산 라인은 일시 좀 폐쇄한다는 이런 거는 좀 약간 악재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관련주로는 뭐 전기차 종목들, 전기차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되겠는데 한번 우리 시장에도 흐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일 목요일 날 신규 상장이 또 있는데요. OIMINT라는 회사인데 이 종목은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스펙에서 합병돼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OIMINT라는 회사. 그러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 독일, 홍콩이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요일 날에는요, 또 여러분들 다음 주 증시가 상당히 좀 짧을 수가 있는 게 월화 수 목으로 이렇게 끝나고 금요일은 좀 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간 마무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